브이스트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더픽입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라이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라이딩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역시 내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갔고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강동 해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코스죠. 서울은 영하 10도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울산은 오늘 영상 12도 영상 12도까지 올라가고 최저 기온도 1도입니다. 정말 따뜻한 곳이죠. 겨울에도 바이크 봉인 같은 건 없어요. 진짜 좋은 곳이죠. 올해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우선 대학을 떠났고, 그리고 바이크를 바꿨고, 이 브이스트롬 800D 팔봉이와 만나게 되었고요. 팔봉이로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편집하다 중간에 때려치긴 했는데 전국 일주도 2번을 다녀왔고, 캠핑도 굉장히 많이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여행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울산은 바닷가 길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크로 도착지에다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걸어오는, 그러니까 트레킹이죠. 트레킹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한동안. 나름 한 70, 80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굉장히 걷는 게 좋아서 자전거도 타고 여러가지. 차선을 왜 이렇게 해가지? 이제 아웃도어 활동들을 좀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혼자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컨텐츠를 만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브이스트롬 800D를 타고 지금 주행거리가 5262km, 올해 9월 1일에 데려와서 지금 한 4개월 동안 5200km 정도를 달렸고요. 5000km 정도를 타면서 롱텀이라긴 뭐하지만 나름 시승기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좀 풍경 좋은 데 가서 좋은 풍경 달리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브이스트롬을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출력이죠. 제가 타던 CBR 500R이 471cc였는데 지금 이 브이스트롬은 그거보다 한 거의 300cc 정도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땡겨줘야 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치고 나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짐을 아무리 실었어도 확실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주는 게 있더라고요. 힘이 굉장히 좋다. 물론 항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건 아니지만 출력은 저는 높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고출력이라는 게 확실히 매력적일 때가 있죠. 여기서부터 바닷길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딱 신나기 시작하거든요. 직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꺾어요. 와우. 우선 출력이 높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그 외에 주행 편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퀵시프트가 있는 바이크를 처음 타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퀵시프트가 얼마나 편하겠어, 어차피 내부 매칭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이 클러치를 안 잡는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하고, 또 가속을 할 때도 이 킥시프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또 가속이 됩니다. 감속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양손 다 뗀 상태에서도 이렇게 너무 편해. 킥시프트 한번 있는 거 썼다가 안 쓰면은 굉장히 불편함이 피부로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한번 편해지고 나면 이거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죠.
뭐 그 밖에는 사실 500R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주행 편의성 부분은 TCS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든든하죠. 물론 아직은 ABS조차도 써본 적이 없지만 옵션에서 만져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V스트롬이 세 가지 모드로 나뉘어져 있어요. A, B, C 모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내 주행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달려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옵션을 만져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통상 B 모드를 많이 쓰고요. B가 가장 그냥 일반적인 모드입니다. 그리고 C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연료가 얼마 안 남아서 좀 연비 주행을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상황이 되면은 C 모드로 바로 바꿔서 주행을 하곤 해요. 각 모드 간의 주행 질감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뭐 가속력이라든가, 그러니까 토크죠.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바꾸는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로틀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민감한 편입니다. 진짜 조금만 틀어도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로틀에 민감한 정도로 꽤 예민한 편이다. 뭐 모드 변경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빼먹을 뻔봤네요. 500R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서스펜션입니다. 이 요철이 방금 넘었던 게 500R 살 때는 꽤 부담이 되었던 요철 중에 하나였거든요. 바이크가 위로 퉁 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802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집니다. 이런 요철도 그냥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져요. 서스펜션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처음 상태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 서스펜션이 왜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토 캠핑을 많이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뒤에 짐들을 많이 싣고 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할 경우에는 이 짐들이 위아래로 튀면서 좀 많이 이탈해요. 줄이 느슨해진다거나 아니면 원래 적재했던 장소에서 벗어나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워낙 서스펜션이 든든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높은 요철을 넘는다고 해도 내가 적재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감속은 해줘야 돼요. 이게 아무리 서스가 좋아도 고속으로 그냥 넘는다고 해서 다 유지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500R로도 갈 거 다 갔고 할 거 다 했지만 쾌적함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는 바이크 양쪽으로 지금 사이드백을 달아놓고 뒤로도 탑박스를 달아놓은 상황인데 일단 적재할 수 있는 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고 이 앞에 달아놓은 이 가방까지 치면은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넉넉하게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캠핑을 맥시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좀 부피가 큰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침낭이라든지 아니면은 먹거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편하게 쓸 수가 있고 예전에는 항상 그 시트백에 넣고 다녔던 바이크 커버나 아니면 정비용품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가방에 다 넣고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쾌적하죠 이런 것들. 일단 수납력이 좋아졌다는 거는 여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콘텐츠를 많이 보신 구독자분들이나 뭐 라이더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고속을 선호하지를 않아요. 저는 좀 중저속을 선호하는 라이더인데 특히 한 2, 3단 놓고서 한 40, 50km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 가장 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라이더입니다. 저한테는 딱 맞는 바이크인 거예요. 지금 속도가 한 40km에 2단 기어 넣고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멀티퍼포즈로 넘어올 때 제일 좀 걱정했던 게 과연 내가 이걸 탈 수 있는가? 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좀 부담스러웠는데 편해요. 진짜 편하고 지금 지나온 길처럼 이렇게 좁고 굴곡진 코스를 갈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솔직히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거든요. 예, 적응기가 좀 필요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국 일주 한번 갔다 왔더니 완전히 몸에 착 붙었어요. 예, 지금은 어지간히 공도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S자로 주행을 해도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 강동 해변에 이런 코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서 해안도로로 달리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재미를 놓칠 수가 없어. 도심에서 주행하는 라이더들은 즐기기 어렵죠. 투어를 나와야만 즐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일상 중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이 포지션이 굉장히 달라요. 500R 같은 경우에 포어사이트 포지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이렇게 좀 굽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8번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허리를 거의 90도로 세우고 타게 됩니다. 예, 물론 라이더의 신장과 팔 길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진짜 딱 90도로 세웠을 때 팔이 일자로 펴지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편해요. 이 포지션이 진짜 장거리 라이딩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장점이 너무 많은 바이크라서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확실히. 일단 예상했던 단점들이라서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겠지만 첫 번째로는 연비입니다. 제가 전국 일주 할 때 연비를 최고 26까지는 한번 찍어봤어요. 26까지는 한번 찍어봤는데 그 위로는 죽어도 안 올라가고 찌끔만 속도를 내도 바로 연비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는 한 20선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종종 18, 막 이렇게 19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비가 좀 좋지 않다. 비교적 제가 타던 바이크와 비교를 했을 때 연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그 얘기는 뭐냐, 연료비가 많이 든다. 하필 연료 용량도 엄청 커가지고 10,000원 넣어가지고는 기별도 안 가죠. 그 다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시트고, 저는 다행히 이렇게 앉았을 때 양쪽 발 뒤꿈치까지 다 닿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바이크가 좀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서스펜션도 좀 풀어주고 하면은 양발이 다 뒤꿈치까지 닿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바이크 자체가 워낙에 좀 무거운 바이크고 중심이 좀 위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차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이 무게는 여전히 좀 부담이 됩니다. 무게와 높이 이것들이 좀 부담이 돼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전혀 불편한 거는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나름 5,000km를 타면서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 불편함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지비와 높이 이거 빼고는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얘랑 진짜 많이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오랫동안 탈 수 있겠다. 이 바이크 질리면은 그때는 데카를 싹 다시 할 거예요. 여기는 강동 넘어가기 직전에 판지라는 곳인데 여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진짜 최근에 거의 일주일에 한 3번씩은 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카페도 많고 편의점, 화장실, 캠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요즘 꽂혀있는 장소입니다.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진입하는 곳이 이렇다 보니까
굳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조만간 여기서 캠핑을 한번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길을 한번 따라서 전체를 다 걸었던 길이다 보니까 도로 말고 안쪽 이 해안길까지 속속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트레킹을 하면서 평소에 바이크 타고 빠르게 지나갔던 길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달려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취향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카페는 역시 카페 왜 우리 집이 제격이죠. 아, 좋다. 여기서 1시간 정도 지금 책 보고 이것저것 좀 처리할 것들을 처리하고 이제 다시 아자 이제 복귀 라이딩을 합니다. 이 브이스트롬도 은근한 진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동이 나쁘지가 않아. 이 진동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진동이라서. 그리고 이게 진동이 있다고는 하나 주행에 불편함이 있거나 거슬리는 정도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꽤나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죠. 처음에는 이 유턴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워낙에 크고 무거우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편안합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진짜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전국 여기저기로 많이 돌아다녔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도 많이 돌아다니겠죠.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요즘 좀 제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제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많은 요즘인데, 이 고민들도 전부 다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스트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갑니다. 뿅.